비하인드, 손흥민이 일본 팬들을 감동시킨 인터뷰, 신이라 불린 팬서비스, 토트넘 고베전, 일본 반응 총정리.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친 토트넘이 빗셀 고베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승리로 마쳤다. 토트넘은 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빗셀 고베의 3-2로 이겼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제1리그 우승을 차지한 빗셀 고베를 상대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빗셀 고베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3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브레넌 존슨이 낮게 올린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며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빗셀 고베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빗셀 고베를 상대로 쿨루셉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손흥민, 메디슨, 브레넌 존슨이 공격을 이끌었다. 비수마와 사르는 중원을 구성했고 데이비스, 그레이, 에메르송, 포로가 수비를 맡았다.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다. 양팀의 맞대결에서 빗셀 고베는 전반 9분 오사코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사코는 토트넘의 사르가 수비 뒷공간에서 태클로 걷어낸 볼이 골무 앞으로 연결되자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 16분 포로가 동점골을 기록했다. 쿨루셉스키의 힐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에서 이어받은 포로는 왼발 슈팅으로 빗셀 고베 골문을 갈랐다. 양팀이 전반전 동안 한 골씩 주고받은 가운데 토트넘은 후반 3분 손흥민이 문전 쇄도하며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찰칵 세리머니도 선보였다. 이후 빗셀 고베는 후반 19분 패트리치가 재동점골을 기록했다. 패트리치는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양팀이 난타전을 펼친 가운데 토트넘은 후반 43분 무어가 돌리의 패스를 골문 앞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터뜨렸고 토트넘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일본 매체 풋볼전은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골을 터뜨려 54,255명의 팬들이 찾은 국립경기장이 열광했다고 전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손흥민이 열광적인 인기로 일본 열도를 매료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 응한 손흥민은 경기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취재진을 떠났다. 2년 전 토트넘 경기를 취재했던 일본 레전드 우치다가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정말 대단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 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매우 힘든 경기였다. K리그와 J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리그에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다. 정말 좋은 대전 상대였다. 좋은 경기였다. 고베가 전력을 다해서 고마웠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경기 중 일본 팬들이 응원가를 불러준 것에 대해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일본의 팬들이 그런 식으로 응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많은 팬들이 세계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전했다. 빗셀 고베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년 만에 방한한다. 토트넘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른다. 2. 대반전 토트넘과 합의까지 마쳤다는데 이적설 사실 아니다. 다른 선수 노력. 토트넘과 지난 이적설이 떠오른 페데리코 키에사 26 유벤투스가 사실은 토트넘의 타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토트넘 전담 기자로 잘 알려진 알레스디오 골드 기자가 해당 이적설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골드 기자는 27일 키에사의 토트넘 이적설이 이탈리아 내에서 널리 퍼졌는데 토트넘과 그의 주변인들은 키에사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며 현재 보도에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다. 라고 이적설을 부정했다. 공격 자원을 찾는 토트넘은 최근 키에사와 주로 연결됐다. 유벤투스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준 그는 손흥민, 32을 도울 수 있는 자원으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키에사는 유벤투스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이 가능하고, 이에 솔깃한 토트넘이 키에사의 상황을 살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현재 팀에서 밀려난 키에사는 구단 훈련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 키에사와 토트넘이 개인 조건 합의까지 마쳤고, 토트넘이 이른 시일 내에 유벤투스에 이적료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골드 기자가 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토트넘은 키에사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영입 명단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골드 기자는 실제 노리는 선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마치기에 앞서 키에사 같은 선수에게 눈을 돌린다면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라며 잘못하면 계획이 뒤엉킬 수 있어 원하는 선수를 위해 버티는 건 위험한 전략이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라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터무니없는 이적을 막기 위해 계획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공격 자원을 탐색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타깃은 에베리치 에제, 26 크리스탈 팰리스와 페드로 네투, 24 울버햄튼로 알려졌다. 특히 네투와는 줄곧 대화를 이어가며 영입에 진전을 보였다. 다만 울버햄튼이 6천만 파운드, 약 1,070억 원, 이적료를 바라고 있어 영입 난이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6천만 파운드는 기존 토트넘의 이적료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에제의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전에 참전해 비상이 걸렸다. 케빈 데 브라이너, 33위 장기적인 대체자가 필요한 맨시티는 최근 몇 시즌간 두각을 나타낸 에제에게 큰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가 넘는 에제의 방출 허용 금액,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는데 부담을 느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은 아시아에서 프리시즌을 치르고 있다. 일본에서 경기를 마친 토트넘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연달아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3. 파리지행, 이강인도 감탄했다. 개인전 플러스 그랜드슬램, 오상욱 금메달, 축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에이스 중 한 명인 이강인이 한국 선수단의 2024 파리 올림픽 첫 금메달 주인공인 오상욱 대전광역시청 위 인터뷰에 감명받았는지 이를 공유했다. 이강인이 28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의 주인공 오상욱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오상욱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 팔레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파레스 프레자니 티니지 에15에서 1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7년생으로 오른손을 쓰는 오상욱은 국제펜싱연맹 FIE 세계 랭킹 4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 1위 지하드 LCC 이집트가 준결승에서 페르자니에 패하고 2위 산드로 바자제 조지아가 16강에서 3위 엘리 더시위츠 미국 이 32강에서 무릎을 꿇는 등 이변이 속출했지만 오상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변이 쏟아지는 가운데 차근차근 상대 선수들을 물리쳤고 마침내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시상대 맨 위에 서게 됐다. 오상욱은 이날 우승으로 생애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품었다. 그는 3년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때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을 거머쥔 적이 있다. 구봉길, 김준호, 김정환과 함께 팀을 이뤄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펜싱 강국들을 물리치고 우승했고 오상욱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한국 계정이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오상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에 그랜드슬램까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아주 큰 영광을 가져다준 금메달이라면서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나처럼 하나씩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누구든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금메달과 탑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 오상욱의 금메달을 축하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프랑스 리그 1명문 팀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유럽 빅클럽 중 하나인 PSG로 이적했다.
스페인을 떠나 처음으로 프랑스 무대를 밟은 그는 리그 23경기에 나서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도중 이강인은 지난해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난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소속팀 경기를 평소보다 적게 소화했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주전 미드필더 내지 윙어로 활약했다. 이강인은 빅리그에서 활약하기 이전 과거 발렌시아 아카데미에서 활약하던 유소년 시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강인은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FC 온라인 채널 인터뷰에서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11살 때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다. 스페인에선 항상 A팀, B팀이 있다. 어린 선수들도 그렇게 있어서 절대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한다. 라며 A팀에서 B팀으로 내려가는 건 어린 친구들에게도 창피한 일이다. 그 선수가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 방출된다. 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또 내가 어렸을 때 B팀으로 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했고 그 안에서 경쟁했다. 그런 게 좋은 영향을 줬다. 냉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실력으로만 평가된다. 어린 친구들도 저래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한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를 매 순간 발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소년 시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매 순간 스스로 노력해온 이강인은 결과적으로 17세의 나이에 발렌시아 B팀 경기에 데뷔했고 2018년 여름엔 2022년 여름까지 4년 계약을 맺으며 정식으로 1군 선수로 데뷔했다. 이강인은 2018에서 2019 시즌 발렌시아 최초의 동양인 선수,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1군 무대 데뷔 선수, 발렌시아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등 최초와 최연소 타이틀을 모두 싹쓸이했다.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받은 이강인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등 형들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